상장되어 있는 54개 스펙의 2021년 주가 범위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어떠한 종목도 2,00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청약인 DB금융 제15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스펙이 심상치 않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1월 7일 금요일 DB금융 제15 스펙의 수요일측 결과가 발표됩니다. 보통 수요일측 결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지만 스펙의 공모가는 2,000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DB금융 제15 스펙은 1월 10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월 11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DB금융 제15 스펙은 아스트의 BW와 오토행 공모주 청약과 일정이 겹칩니다. 해당 종목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펙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스펙 21호입니다. NH스펙 21호는 10월 15일 상장하였습니다. 상장한 지 2달 만에 합병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는 거래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NH스펙 21호와 합병되는 회사는 비상장 회사인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스펙의 합병이 결정되면 거래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의 심사가 시작되는 동안은 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NH스펙 21호와 코닉 오토메이션의 합병 결과가 통보된 이후 거래는 재개되게 됩니다. 최근 합병을 결정한 유안타 제55 스펙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 제55 스펙은 웨이버스와 합병을 결정하였고 11월 1일 심사 청구한 후 약 2달 이후인 12월 2일 심사 승인으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심사 결과가 통보된 다음 날인 12월 3일부터 유안타 제55 스펙의 거래를 재개하였습니다. NH스펙 21호도 합병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2월 중순 이후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그 다음 날 거래가 재개될 것입니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 합병되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합병이란 무엇일까요? 기업에서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를 법적 절차를 거쳐 1개의 회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스펙 21호와 코닉 오토메이션이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회사를 1개 회사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아예 새로운 회사를 만듭니다.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NH스펙 21호와 코닉 오토메이션을 모두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NH스펙 21호와 코닉 오토메이션을 없애고 신설 회사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신설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모든 것을 흡수하여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NH스펙 21호가 코닉 오토메이션의 모든 것을 흡수하여 합병한 뒤에 코닉 오토메이션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으로 코닉 오토메이션이 NH스펙 21호를 인수하고 NH스펙 21호를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흡수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신설합병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고 법적으로 스펙은 흡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둘 중 하나만 남고 하나는 소멸되는 것이 흡수합병인 것입니다. NH스펙 21호와 코닉 오토메이션 중 어떤 회사가 남을 수 있고 어떤 회사가 없어져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도에서는 무조건 스펙이 살아남고 비상장 기업이 사라지는 방식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식인 스펙이 사라지고 비상장 기업이 존속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는 무조건 NH스펙 21호가 코닉 오토메이션을 인수하는 것이고 코닉 오토메이션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NH스펙 21호는 합병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목적 회사이기에 합병이 완료되면 회사 이름을 코닉 오토메이션으로 변경을 합니다. 대표이사도 변경하고 본점, 주소 등 매우 많은 것을 변경해야 합니다. 비상장 기업은 사라지고 폐기 존속하는 방식은 이처럼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 여기에 등록된 회사를 스펙 회사로 변경, 재등록하기 위해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인 변경 절차 소요 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스펙이 사라지고 비상장 기업이 살아남는 방식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회사 합병 결정 공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한 합병 방법을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 법인인 NH스펙 21호가 비상장 법인인 코닉 오토메이션을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 문구만 보셔도 NH스펙 21호가 살아남는 법인이고 코닉 오토메이션이 사라지는 회사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진행하기 위해선 가치 산정이 필수입니다. NH스펙 21호의 경우 주당 가치는 2,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한 주당 196원의 자산 가치를 산정하였고 한 주당 15,699원의 수익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수익 가치에 조금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한 주당 9,498원의 최종 가치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병되는 회사의 가치 산정을 통해 NH스펙 21호는 2,000원, 코닉 오토메이션은 9,498원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의 한 주당 가치인 9,498원을 NH스펙 21호의 한 주당 가치 2,000원으로 나누면 4.749가 됩니다. 이 비율이 바로 합병 비율이 됩니다. 즉 가치 산정에 따른 차이만큼 합병 비율이 산정되게 되고 두 회사가 최종적으로 합병이 되게 된다면 코닉 오토메이션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 한 주당 NH스펙 21호의 주식 4.749주를 받게 됩니다. NH스펙 21호의 주주들은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병 이후 코닉 오토메이션의 주주들이 NH스펙 21호의 주식을 받게 되는 만큼 주식수만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합병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 심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 문제가 없다면 두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두 회사 중 한 회사라도 합병이 승인되지 않으면 합병은 취소되게 됩니다. 만약 NH스펙 21호의 주주 중 코닉 오토메이션과의 합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코닉 오토메이션의 주주 중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어 합병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사달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합병을 반대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합병은 진행되지 않고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 20호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 20호 스펙은 2021년 마지막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첫 거래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스펙이 2연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금융 20호 스펙이 2연상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금융 20호 스펙은 최근 스펙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새 핫한 테마인 2차전지 전해액 관련 상장기업인 첨보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스펙입니다. 하나금융 20호 스펙은 상장 시가총액이 61억 원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스펙이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았기에 소수의 개인이 2억에서 3억 원만 사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스펙은 변수가 많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 20호 스펙의 좋은 흐름이 모든 종목에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2월에 상장한 스펙이 무려 5개입니다. 하지만 하나금융 20호 스펙을 제외하면 특별히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스펙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의 목적은 단순히 합병일 뿐입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 목적이고 스펙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합병 대상 회사를 찾지 못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이 부결될 경우 스펙의 존재 목적은 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펙에는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30개월 이내에 합병할 회사를 골라서 거래소에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이베스트 이한 스펙 1호의 경우 1월 4일까지 합병 신고서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인 1월 5일부터 관리 종목이 되게 됩니다. 관리 종목이 되고서도 한 달 안에 합병 신고가 없다면 해당 스펙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신형 스펙 5호의 경우 현재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1월 20일까지 합병 신고가 없다면 상장 폐지가 되게 됩니다. 관리 종목인 스펙이나 주어진 시간이 거의 소모된 스펙들은 곧 상장 폐지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스펙은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공모가였던 2,000원에서 약간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50원에서 2,070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 종목인 스펙이 2,030원보다 낮은 시세로 형성이 된다면 상장 폐지 후 2,030원 이상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 후 몇 달 뒤에나 정산이 되게 되므로 돈이 생각보다 오래 묶일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자율이 낮아 큰 실익을 얻기 어렵지만 이자율이 높아진 이후에는 꽤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장 폐지가 돼도 공모가인 2,000원에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안전판이 됩니다. 모든 주식이 처참하게 하락했던 코로나 팬데믹 때도 대부분의 스펙은 2,000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주가가 유지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크게 하락했던 SK 유코 스펙의 경우 장중 1,845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동안 합병이 되지 않고 상장 폐지가 되어도 2,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스펙의 특성상 이는 매우 과도한 하락입니다. 스펙이 1,845원까지 떨어지자 바로 매수세가 붙었고 당일 1,95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가 와서 스펙이 최저가를 기록하는 상황이 온다면 해당 스펙을 매수하시는 것이 어쩌면 가장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스펙의 지난 2년간 주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2,100원 전후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펙은 대부분의 구간은 횡보를 하고 합병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54개 스펙의 2021년 주가 범위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어떠한 종목도 2,00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특히 고점 기준 2,100원 이하는 NH 스펙 20호 단 한 종목뿐입니다. 상장된 스펙들의 고점 기준 분포를 살펴보면 2021년 장중 2,350원 이상을 기록한 스펙은 무려 90.74%나 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스펙의 특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스펙은 상장 직후 매도보다는 보유 후 큰 상승을 할 때 매도하는 것이 더 나은 수익률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데이터에는 이상 급등했던 5월, 6월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은 조금 감안하시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DB금융 제10호 스펙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직원이 없어 우리사주 조합이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125만 주, 기관 투자자에 375만 주가 배정되었으며 총 100억 원 규모의 공모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스펙들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DB금융 제10호 스펙은 하나금융 20호 스펙보다 제법 규모가 큰 스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 제10호 스펙은 DB금융투자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자격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만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월 9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은 고객 등급에 따른 청약 한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약 시에는 청약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스펙의 청약 증거금률은 일반 청약과 달리 100%입니다. 이번 청약은 모두 10만 주까지 청약할 수 있고 10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원입니다. DB금융투자는 청약을 많이 진행하지 않는 증권사입니다. 지난 DB금융 스펙 9회 사례를 살펴보면 균등 방식이 50%로 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배정 방식에 변경이 없다면 이번에도 균등 방식은 50%로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DB금융 스펙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 제6호 스펙은 ANG홀딩스가 대주주로 참여하였고 네온테크와 성공적으로 합병을 하였습니다. 합병 이후 초반에는 오히려 공모가보다 크게 하회하였지만 현재는 공모가를 2배 이상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DB금융 제7호 스펙은 미래기술투자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였고 코퍼스 코리아와 성공적으로 합병하였습니다. DB금융 제8호 스펙은 아코디스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였고 아직까지 합병이 시도된 적은 없습니다. DB금융 제9호 스펙은 ANG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3월 상장 이후 아직까지 합병이 시도된 적은 없습니다. DB금융 제10호 스펙의 최대 주주는 스틱벤처스입니다. 스틱벤처스는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분사된 회사로 450개 이상의 회사에 투자한 경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 제10호 스펙은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는 하나금융 20호 스펙에 비하면 규모가 제법 큰 편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유력 분야의 상장회사가 아닌 점은 하나금융 20호 스펙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DB금융의 최근 스펙 4개 중 2개는 합병에 성공하였고 2개는 합병 시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스펙의 최대 주주인 스틱벤처스는 투자 이력이 많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스펙은 특성상 원금 소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약에는 청약 수수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에 의하면 상장 직후는 수익이 클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유하시다가 큰 상승이 발생한다면 매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일반 공모주에 비해 수익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춰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청약 수수료가 없는 이번 스펙이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 오면 차라리 상장 이후 매수하는 것이 더 쌀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